수일 3-1-2 등차 수열의 합 두 번째 강의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은 낮에 한번 찍다가 제가 막판에 문제를 하나 잘못 푸는 바람에 다시 찍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다 강의를 마치고 학생들이 집에 간 다음에 혼자 남아서 외롭게 쓸쓸하게 다시 강의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그 내용들을 잠깐만 정리해보면 Sn, 등차 수열에서 n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죠. 2분의 n 곱하기 항의 개수 곱하기 초항 더하기 끝항이었단 말이죠. 오늘따라 이렇게 많이 흔들리죠. 자, 이때 이 끝항을 우리가 뒤에 뭐 이렇게 흔들리지? 네. 끝항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a n번째 항인 거죠. n항까지의 합이니까 끝항은 n번째 항이 됐겠죠. 그게 이제 이게 초항 더하기 n-1개의 d 돼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이 a나 d 같은 건 다 숫자란 말이죠. 초항이나 공차니까. 결국에 여기서의 변수는 n만 남게 되는데 그걸 다 정리하면 이렇게 n에 관한 2차식이 되더라. 근데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 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에 an과 sn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봤죠. 그래서 an은 sn에서 sn-1를 뺀 거다 라는 얘기를 해봤죠. 이거는 n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에만 성립하는 얘기이고 그때는 이제 확실하게 성립하고 1일 때부터 성립할지 안 할지는 불확실한데, 그래서 A1을 구하려면 S21을 통해서 A1을 구해야 하는 거죠. SN을 안다는 가정하에서 어떻게 초항과 그리고 일반항을 구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해보는데, 만약에 이 성질까지 이용해서 SN이라고 알려준 게 n에 관한 2차식이다. 그럼 걔는 등차 수열의 합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걔를 이용해서 AN, 등차 AN을 구할 수 있는데 그 AN은 등차 수열일 것이다. 다만 얘처럼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면 걔는 이 SN이라고 나와 있는 이 일반 합은 n항까지 합은 초항부터 계속 규칙에 성립하는 등차 수열의 합이고, 만약에 상수항이 있다? 그러면 초항은 규칙에서 어긋나 있는 등차 수열의 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형태만 보고도 이게 초항부터 규칙에 성립하는 등차 수열의 합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그럼 여기 만약에 상수항이 없으면 A를 따로 안 구해도 이 규칙으로 구한 일반항이 AN이 초항부터도 다 성립할 거란 얘기죠. 여기 만약에 상수항이 있으면 이 A1은 1항은 따로 구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번 시간까지 해봤죠.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필수 예제 9번입니다. 자, 필수 예제 9번 보죠. 자, 1번. 첫째 항이 7이고 공차가 2다.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의 K항이 33이다. K번째 항이 33이다. 그랬을 때 첫째 항부터 K항까지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를 묻고 있는 거죠. 저의 이니셜도 SK인데. 안 물어보셨죠? 자, 여기 보죠. 그래서 2분의 SK니까 K번째까지 항의 합이니까 항의 개수 K죠. 그리고 초항은요 7이죠. 그리고 끝번째 항은요 바로 K번째 항 AK인 거죠. 여기 이제 33인 거죠. 뭐만 알면 됩니까? K만 알면 돼요. 선생님 K는 어떻게 여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용하면 되겠네요. 보시면 여러분 제가 분필 샀어요. 이게 분필 엄청 좋은 분필이에요. 이거 그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잘 안 보이나? 네, 형광분필. 맞다. 이것도 안 물어보셨죠? 자, 여기 보죠. 여기 있는 얘를 이게 AK항이 K번째 항이 33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K를 구할 수 있다고요. 초항과 공차를 알고 있으니까. 초항이 7이죠. 그리고 자, K번째 항이라면 K-1번의 공차가 더해졌겠죠. 곱하기 2 이렇게 돼서 말이죠. 진짜 잘 보이나?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여기가 이제 2K 마이너스 2 더하기 7이니까 이게 5 됐어요. 그게 33 나온 거니까 2K가 28, 그럼 K는 14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이 얘기 다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SK는 K가 14니까 14번째 합이 됐겠죠. 2분의 K는 14. 여기는 초항 더하기 끝항 계산하면 답 나오겠죠. 40. 그 2로 나누면 20이 되겠죠. 20 곱하기 14는요. 280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문제는 뭐 비슷한 문제니까 넘어가고요. 거기 필수 예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10번입니다. 자, 마이너스 10과 4 사이에 n개의 수 A1, A2 해서 AN까지를 넣었대요. 또 다른 색 분필. 자, A1, A2, A3에서 점점점 AN까지 넣었대요. 그렇게 해서 등차 수열을 만들었대요. 그때 그 합이 총 합이 여기에서 합이 마이너스 24가 나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놓고 n도 구하고 이 등차 수열을 만들어낸 공차도 구해라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다 총 합을 얘기해 줬죠. 그럼 우리가 이 합을 어떻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자, 등차 수열의 합, 항의 개수를 알아야죠. 이렇게 만들어진 이 등차 수열의 항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여기 가운데 n개가 있죠? 그리고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있으니까 총 n 플러스 2개의 항이 있겠죠. 이건 사실은 Sn 플러스 2였던 겁니다. n 플러스 2개의 항을 더한 초항부터 n 플러스 2번째 항까지 다 더한 게 마이너스 24가 나왔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식으로 좀 더 풀어보면, 자, 등차 수열 합 공식 2분의 항의 개수 n 플러스 2개죠. 곱하기 초항은 마이너스 10이네요. 그리고 더하기 끝항은 4가 되어 있군요. 그럼 이게 여러분 그 마이너스 6이군요. 2로 약분하면 이제 이만큼이 n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되어 있겠군요. 그게 마이너스 24죠. 약분하면 이만큼이 이제 8이 되겠고요. 아, n 값은 6이 되겠네요. n은 6입니다. n은 6. 이제 d를 구해야죠. d를 어떻게 구할까? 여기 계속 몇씩 더해졌는지 어떻게 구할까? 이거 보면 되죠. n이 6이면 이게 6개 항이잖아요. 동시에 이 전체 항은 8개 항이 되죠. 그러면 이 4가 몇 번째 항입니까? 8개 항이니까 8번째 항인 거죠. 4가 8번째 항. 걔는 초항에다가 공차가 몇 번 더해졌겠습니까? 네, 7번 더해졌겠죠. 그래서 7D는요, 14 해서 D는 2가 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D는 2, N은 6 나왔고요. 다음에 필수 예제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필수 예제 11번. 첫째 항부터 13항까지의 합이 S13이죠. 그게 저기서 또 흔들리고 있네요. 자, 그게 52라고 얘기해 줬고요. 두 번째, 첫째 항부터 20항까지의 합이 S20이죠. 그게 마이너스 60이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런 등차 수열에 첫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우리가 구해야 할 예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얘는요,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초항 더하기 끝항 30번째 항을 우리가 구해서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초항과 30번째 항을 알아야 되겠네요. 그러려면 이제 초항과 공차를 알아야 되고요. 그 힌트를 아마 위에서 주고 있었겠죠. 얘네들이 이대로 쓰지 말고 이제 식으로 나타내 봐야죠. 2분의 항의 개수 13개죠. 13항까지 합이니까 곱하기 초항 더하기 끝항. 끝항이면 여기서 이제 13번째 항이 되겠죠. 13번째 항은 A 더하기 A의 공차가 12번 더해졌겠죠. 그럼 이만큼이 자 이게 2A 더하기 12D니까 약분하면 A 더하기 6D가 됐겠네요. 곱하기 13이 52 돼 있는 거죠. 10담으로 나누면 이거 4가 되니까 우린 A 더하기 6D가 4인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는 이제 2분의 자 20번째 항가잡이죠. 항의 개수는 20개고요. 초항 있고요. 그리고 이제 끝항은 20번째 항이죠. 그럼 초항 더하기 19개의 공차가 더해진 게 되겠군요. 자, 여기 약분하면 10이죠. 2와 20을 또 이제 10으로 양분하면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6은 더하면 2a 더하기 19d다.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오게 되겠군요. 얘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가 나왔어요. 둘을 연립하면 a하고 d 구할 수 있죠. 그럼 뭐 이 밑에다 한번 볼까요? 여기 a를 지울 거면 양변에 곱하기 2를 해야 되겠네. 여기 그러면 2a 더하기 12d는 8이고 여기는 2a 더하기 19d는 마이너스 12죠. 뭐 이 둘을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빼버리면 그러면 뭔가 약간 이상하다. 빼버리면 잠깐만요. a 더하기 6d는 네 4다. 여기에서는 이게 10이고 약분하면 마이너스 6이다. 2를 곱하면 2a 더하기 여기가 이제 8. 빼버리면 마이너스 7d는 20이 되는데 제가 아까 구할 때 답이 이런 식으로 안 나왔던 것 같거든요. 잠시만요. a 더하기 6d는 4, 2a 더하기 19d는 마이너스 6이다. 아, 여기는 이제 저기죠. 여기는 그냥 써야 되는데 제가 여기 2a 더하기 19d는 마이너스 6인데 제가 2a 더하기 19d를 마이너스 10이라고 잘못 썼네요. 이렇게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여기서 a를 지우기 위해서 양변을 뺀 거죠. 여기는 마이너스 7d 됐고 이거는 14가 돼서 d는 마이너스입니다. d가 마이너스 2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24가 돼서 넘어가면 32가 되니까 a는 16이 되는 겁니다. 약간 컨디션이 안 좋은데요? 괜히 또 틀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3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 거죠. 2분의 여기 이제 30이 있고요. 자, 초항은 16이었죠. 다음에 30번째 항이죠. 16에다가 이 공차가 29번 더해져야죠. 29개의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만큼이 32이고 이게 마이너스 58 더하면 이게 마이너스 26 계산하면 마이너스 13 곱하기 30이니까 마이너스 392 답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좀 다소 까다로운 계산이긴 했는데 이 두 개의 힌트로 초항과 공차를 구할 수 있다. 구하기 전에도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런 일반 합을 충분히 구할 수 있겠죠. 다음에 필수예제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12번입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뭘로 보십니까? 핸드폰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컴퓨터로 보시나요? 이왕이면 컴퓨터로 보는 게 좋은 것 같기는 해요. 핸드폰으로 보는 게 이제 편리하긴 하지만 필수예제 12번입니다. 자, 첫째 항이 7이다. 첫째 항이 7이고요.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3항까지의 합과 S3과 첫째 항부터 5항까지의 합 S5가 서로 같다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뭐 처음에 수열의 몇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느냐 뭐 그런 얘기하고 있네요. 몇 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지 물어봤잖아요. 그 얘기는 공차가 양수란 얘기입니까? 음수란 얘기입니까? 100% 음수란 얘기죠. 왜냐하면 공차가 음수니까 초항이 이 7인 상태에서 점점 작아지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음수가 나오게 되겠죠. 공차를 알아야 되겠네요. 이제 이 식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봐야죠. 분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일단 이 자체를 바로 초항과 공차가 들어가는 식으로 나타내 보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초항 더하기 세 번째 항이니까 초항 더하기 두 개의 공차가 있는 거고요. 그게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초항 더하기 마지막 항은 다섯 번째 항이니까 초항 더하기 네 개의 공차가 되겠군요. 2는 양변에 똑같이 있으니까 지우고요. 여기는 이제 14 곱하기 3 42 더하기 6d는 여기는 14 곱하기 5 그러면
70 더하기 20D가 되어 있는 거죠. 자, D를 알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D를 모아버리면 14D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28 돼 있고요. D는 마이너스 2인 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일반항 구할 수 있죠? 일반항. AN은요. 자, 초항이 7,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자, 초항 더하기 n-1개의 공차 마이너스 2. 그래서 AN은 곱하면 마이너스 2n 더하기 7 더하기 9 돼 있는 거죠. n이 몇일 때부터 음수가 되겠습니까? 뭐 원칙적으로 이제 이게 0보다 작다라고 해서 n을 구해야 되는데 n이 5일 때부터 음수가 되는 거 확인되시죠? n이 5일 때부터 음수다. 그러니까 5번째 항부터 음수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답은 이제 5번째 항이 되겠네요. 5번째 항.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볼게요. 초항이 7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다음은 5, 다음은 3, 다음은 1, 다음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계속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5번째 항부터 음수가 나온다라는 걸 현재 구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이 수열은 첫째 항부터 몇 항까지의 합이 최대가 되는지 구하고 그 최대 값을 구해라 얘기했습니다. 쭉 가시다 보면 음수가 나오잖아요. 이때부터는 더하면 더할수록 오히려 음수를 더하게 되는 것이니까 합이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더한 게 가장 큰 합을 만들어내게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까지 더한 게 가장 큰 합을 만들어내게 되겠죠. 바로 4항까지. 제가 이렇게 써봤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쓰지 않으셔도 이렇게 알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5항부터 음수니까 4항까지 더한 게 최대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제 4항까지의 합이 최대다. 4항까지의 합이 최대다. 그리고 그 최대의 합은요. 최대의 합은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초항과 공차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S4를 구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뭐 여기까지 썼는데 그냥 더해볼까요? 2 더하면 8, 2 더하면 8. 그래서 16이 그 최대 합이다 라고도 구할 수 있겠네요. 잠깐 번외로 얘기 좀 해보자라면 아까 우리 얘를 분석할 때 이 밑에처럼 이제 식을 써서 분석을 했잖아요. 근데 저 보세요. 3항까지 합과 5항까지 합이 같다. 그러니까 1항, 2항, 3항 더한 거랑 1항, 2항, 3항, 4항, 5항 더한 게 같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바로 4항과 5항의 합이 얼마다? 0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얘와 얘를 더한 게 같으려면 4항, 5항은 더하나 마나 했다는 얘기니까 4항과 5항의 합이 0이다 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주장을 해도 지금 여기랑 똑같이 공차가 마이너스 2라는 걸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뒷장으로 가볼게요. 자, 거기 필수 예제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13번입니다. 여기 지울게요. 필수 예제 13번 보시면 자 13번입니다. 아까 낮에 강의할 때 13번 문제도 실수했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좀 힘들었나 봐요. 20 이상 100 미만의 자연수 100 미만의 자연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는 사실 100보다 미만이라고 할 때는 어떠한 자연수까지인지가 명백하죠. 99 이하까지인 거죠. 99 이하의 자연수인 거죠. 얘네들 중에서 3배수 또는 5배수의 총합을 구해라. 3배수 또는 5배수의 총합을 구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이걸 구하려면요 3배수의 합을 다 더해야죠. 거기에다가 5의 배수의 합도 다 더해야 되겠죠. 그럼 됩니까? 문제가 있죠. 이걸 다 더하다 보면
이 둘을 더할 때 두 번 더해진 숫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3의 배수이기도 하고 5의 배수이기도 한 애들은 두 번 더해지니까 이 조건을 만족 못하죠. 여기서는 3의 배수인 거랑 5의 배수인 3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가 되는 애들을 한 번씩 더해라 얘기한 건데, 이렇게 하면은 그 3배수와 5배수가 둘 다 되는 건 예를 들어 15 혹은 30 같은 건 두 번씩 더해지니까 한 번 빼줘야 되겠죠. 3배수와 5배수의 공배수, 바로 3과 5의 최소 공배수인 15의 배수가 되겠죠. 그 15의 배수의 합을 빼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또 이런 3의 배수, 5의 배수, 15배수 이런 배수들의 합은요, 사실 등차 수열의 합이 되겠죠. 네. 왜냐면 3의 배수는 3, 6, 9, 15 이렇게 나가잖아요. 3, 6, 9, 12, 15 나가잖아요. 등차 수열이죠. 그럼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식으로 얘네들의 합을 구하면 되겠네요. 그러려면 항의 개수와 초항과 끝항을 알아야 되겠죠. 자, 3의 배수, 이 범위 안에서 뭐가 있느냐? 제일 작은 건 21이 있죠. 그리고 제일 큰 건요, 99까지 있는 거죠. 이때 21은, 자, 이게 초항과 끝항은 우리가 금방 구했는데, 문제는 항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구할 거냐? 21은 3 곱하기 7입니다. 99는요, 3 곱하기 33이죠. 그러니까 3 곱하기 7부터 3 곱하기 33까지, 그러니까 7번부터 33번까지 있다고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면 숫자가 몇 개가 있겠습니까? 둘을 33에서 7을 뺀 다음에 1을 더한 것만큼의 숫자의 개수가 있겠죠. 7부터 33까지 숫자가 몇 개 있느냐? 제 얘기는 33 빼기 7 더하기 1 해야 된다고요. 선생님 그냥 빼면 되지 않습니까? 1에서 10까지 숫자가 몇 개입니까? 10개죠. 근데 봐요. 10 빼기라면 뭐가 돼요? 9잖아요. 거기다 1을 더해야 된다고요. 범위가 정해진 상황에서 정수 또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할 땐 양 끝수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선 둘의 차이보다 한 개 많은 숫자가 있게 됩니다. 돌아와서, 그러니까 얘는요, 2분의 33 빼기 7 더하기 1, 그러니까 20 몇 개지? 27개 숫자가 있죠. 항이 27개고요. 초항은 3, 끝항은 초항은 21이었죠. 죄송. 끝항은 99였던 겁니다. 네. 더하기 5의 배수도 이제 마찬가지죠. 범위 안에서 제일 작은 5의 배수는 20이고요. 제일 큰 5의 배수는 95가 되겠습니다. 얘는요, 5 곱하기 4고요. 얘는 5 곱하기 19입니다. 자, 2분의, 자, 항의 개수는 4번부터 19번까지 있으니까 빼고 1 더하면 16개의 항이 있고요. 자, 초항은 20, 끝항은 95가 되어 있는 거죠. 빼기 2분의, 자, 15의 배수는요, 제일 작은 게 30부터고요. 제일 큰 게 90까지 있겠군요. 얘는 15 곱하기 2고요. 얘는 15 곱하기 6입니다. 이렇게 2번부터 6번까지, 그러니까 5개, 6 빼기 2 더하기 1 하니까요. 그리고 초항 더하기 끝항 돼 있는 거죠. 괜찮으세요? 자, 요거 120이 됩니다. 약분하면 60이 되겠죠. 60 곱하기 27 하면 6, 7에 42, 6이 12, 1620이 나오고요. 이거는 약분하면 8입니다. 이게 지금 115가 되겠죠. 8 곱하니까 8, 5, 40, 8일은 8, 8일은 8, 920이 나오게 되는군요. 네, 다음 얘기는요. 이거 60이고 1이 약분하면 120이고요. 1이 약분 60이죠. 곱하기 5 하면 빼기 300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답은 2240이 나온답니다. 자, 실수할까봐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을 좀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나면 다음 문제 보죠. 그 다음 문제는요, 거기 237페이지 필수예제 14번, 15번은 이 앞 강의에서 제가 풀어드렸고요. 이번엔 필수예제 16번, 17번의 문제를 보면서 이번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죠. 칠판을 지우고 필수예제 1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16번입니다. 이거 지울게요. 자,
차야라야 차야야 차야야 차야야. 이거 이제 지울게 얘도. 자, 필수 예제 16번은요. 그림이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그림 좀 크게 그려볼까? X축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Y축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Y는 EX라는 그래프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Y는 X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 이런 그림에서 Y축에 평행한 선분 10개를 같은 간격으로 그렸대요. 이렇게 하고요. 또 이렇게 그리고요. 또 이렇게 그리고요. 점점점 이렇게. 요 간격이 같았대요. 요 간격이 같대요. 좀 다르게 보이지만 같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같게 그린 거예요. 점점점에서 10개를 그렸대요. 그리고 가장 짧은 선분의 길이가 1이래요. 요 길이가 1이랍니다. 그리고 가장 긴 선분의 길이가 10이다. 요 길이가 10이랍니다. 그랬을 때 모든 선분의 길이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분들을 다 더하면 이 선분들의 길이가 등차 수열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의심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확인을 해보느냐. 자, 볼게요. 제가 편의상 여기 이 부분의 x 값을 뭐 a라고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길이는 이 두 점의 y 좌표 길이의 차가 되겠죠. 이 점의 좌표는 x는 a, y는요 2a가 되어 있겠죠. 여기는요 x는 a, y는 a겠죠. 그럼 이건 2a와 a의 차이니까 이게 이렇게 a는 1이군요. 다음에 이제 여기서 계속 같은 간격으로 그렸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와서 이제 a는 1이 됐어요. 요 같은 간격을 제가 뭔지 모르니까 d라고 해볼게요. d라고. 요렇게 내려올 때 요 간격도 d라고 해보고요. 요 간격도 이렇게 d라고 해볼게요. d라고 해볼게요. d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 점의 x좌표는 a가 이제 1이었죠. 1에다가 d를 더하니까 여기가 이제 1 더하기 d가 됐고요. 여기는요 y좌표는 2 더하기 2d가 됐겠죠. 이 점의 좌표는 자 x는 이제 a가 1이니까 1 더하기 d 귀찮죠? 좀만 참으세요. 여기 y좌표는요 또 1 더하기 d가 됐겠죠. 그럼 이제 이 길이는 여기 y좌표에서 y좌표 빼니까 그럼 이 길이는 2 더하기 2d에서 1 더하기 d를 빼니까 1 더하기 d입니다. 요 길이가요 1 더하기 d가 된 거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여기 이 처음 길이가 1이 됐고 두 번째 길이가 1 더하기 d가 된 거죠. 세 번째도요. 여기 좀 색깔을 달리 해볼까요? 여기는 1에다가 d를 두 번 더한 거니까 여기는 이제 이 1 더하기 2d가 됐고요. 여기도 이제 1 더하기 2d가 되겠죠. 이 그래프의 식이니까. 이 점의 y좌표는요. 1 더하기 2d, 그러니까 x좌표는 1 더하기 2d고 y좌표는 2 곱하니까 2 더하기 4d죠. 이 둘의 차이죠. 그럼 여기는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는 그러면 2 더하기 4d에서 1 더하기 2d 빼니까 1 더하기 2d가 됐네요. 약간 중구난방으로 그리긴 했지만 지금 처음 길이가 1, 그 다음 길이가요 1 더하기 d고요. 그 다음 길이는 1 더하기 2d예요. 갈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d씩 더해지는 거죠. 요 간격이 좌우 간격이 똑같이 d란 말입니다. d.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y좌표 길이의 차이도 계속 d가 되는군요. d가 돼요. 그러면 이 길이들은 다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길이들의 합을 물어봤잖아요. 그럼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면 될 테고요. 그럼 등차 수열의 합은요 2분의 항의 개수 선분이 몇 개예요? 10개죠. 그리고 초항 제일 짧은 게 1이죠. 끝항 제일 긴 건 10이라고 그랬네요. 이렇게 해서 11 곱하기 5 되겠네요. 답은 55가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데 그 그림의 증명도 이렇게 깔끔하지가 않더라고요. 자, 다음에 필수 예제 17번입니다. 자, 첫째 항에 1인 두 등차 수열 AN과 BN이 있습니다. 둘 다 초항은 1이랍니다. 그럼 1 더하기 n-1 곱하기 d 얘는 1 더하기 n-1 곱하기 d인데
둘은 이제 보시면 이제 다른 수열이거든요. 공차가 이제 얘는 각각 3, 얘는 공차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 얘의 공차는 마이너스 3이고 얘 공차는 마이너스 1이라고, 공차가 3이고 이 공차는 마이너스 1이래요. 여기는 그러면 3n 마이너스 3 더하기 1 마이너스 2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n 더하기 2 나옵니다. an, bn이. 여기서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2an 더하기 bn 새로운 수열을 얘기했어요. 2an 2 곱하기 3n 마이너스 2 더하기 bn 마이너스 n 더하기 2입니다. 6n 빼기 n이니까 5n 마이너스 4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2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수열인데 이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해라. 구조를 보세요. n항은 몇 차식입니까? 1차식이죠. 그럼 얘는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끼리 더해봤자 등차 수열입니다. 이 등차 수열의 초항부터 5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자 2분의 등차 수열합 공식 쓸 수 있죠. 항의 개수는 5개. 초항은요 1 대입하면 3 더하기 끝항 5항이죠. 5 대입하면 25 빼기 2니까 23이 됐겠네요. 26 나누기 2 하니까 13이죠. 곱하기 5니까 65가 답이 되는 걸 알 수 있겠는데 뭔가 틀렸네요. 10항까지 합이네요. 죄송해요. 마음이 약간 급했다. 10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2분의 자 항의 개수 10개고요. 초항은요 1 대입하면 3 더하기 끝항은 10번째 항이죠. 10 대입하면 50 빼기 2니까 얼마니? 50 빼기 2 하면 48이 되겠네요. 이거 약분하면 이제 이거 5죠. 5 곱하기 51이니까요. 255가 나오게 되겠네요. 네. 고생하셨고요. 문제 연습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예요.